파수꾼은 1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난이도는 2.43입니다. 강력한 적들이 플레이어들의 파티가 쓰러뜨렸던 악의 원천 어날로우드를 다시 소환하려고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모험가가 되어 어날로우드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크리처 무리를 물리치고 어날로우드의 부활을 막아야 해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총 9라운드 동안 각 라운드별 크리처를 모두 처치하고 모험가가 한 명이라도 생존하는 것입니다. 세팅해볼게요. 게임 박스를 야영지 보드판으로 만들어 가운데에 놓습니다. 먼저 어날로우드 카드와 크리처 카드를 준비하세요. 다음 기호가 있는 카드가 어날로우드 카드입니다. 어날로우드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뽑아 앞면을 보지 않고 야영지 보드판 군단 구역의 뒷면으로 놓으세요. 7장을 추가로 뽑아 야영지 보드판 근처의 앞면으로 어날로우드 덱을 만듭니다. 남은 어날로우드 카드는 제거하세요. 다음으로 크리처 카드 중 소환 카드와 추종자 카드를 따로 분리합니다. 난이도를 결정하고 선택한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 장수만큼 소환 카드를 무작위로 뽑아 따로 빼두세요. 추종자는 어날로우드를 추종하는 크리처로 어날로우드 카드를 제외한 크리처 카드 중 이름에 추종자 단어가 포함된 모든 크리처를 의미합니다. 추종자 카드 중 2장을 원하는 방식으로 고르세요. 남은 크리처 카드 중 28장을 무작위로 뽑고 방금 고른 추종자 카드와 합친 뒤 잘 섞어 더미를 만듭니다. 선택한 난이도에 따라 사용하는 소환 카드 수만큼 더미를 균등하게 나눠주세요. 더미마다 소환 카드를 한 장씩 넣어서 각각 잘 섞고 카드 수가 적은 더미부터 쌓아서 크리처 덱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모든 지역 카드를 가져와 휴식처 카드와 최종 지역 카드를 따로 빼두세요. 휴식처 카드와 최종 지역 카드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 카드 중 8장을 무작위로 뽑아 잘 섞어 더미를 만들어주세요. 최종 지역 카드 중 한 장을 무작위로 뽑아 방금 만든 더미의 맨 밑에 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역 덱은 지역 구역에 놓으세요. 남은 최종 지역 카드는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따로 빼둔 휴식처 카드와 남아있는 지역 카드를 함께 잘 섞어 미사용 지역 덱을 만든 뒤 미사용 지역 구역에 놓으세요. 이제 지역 덱에서 한 장을 뽑아 현재 지역 구역에 놓습니다. 지역 카드 하단에 있는 지역 효과를 확인하고 적용하세요. 불꽃 토큰은 장작 트랙의 7칸에 놓습니다. 불꽃 토큰이 있는 곳에 표시된 숫자를 장작 수치라고 불러요. 휴식 토큰 4개도 적당한 곳에 놓습니다. 모험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항상 4명이에요. 따라서 1인이라면 혼자 모험가 4명을 선택하고 2인이라면 각자 2명씩, 4인이라면 각자 1명씩, 3인이라면 각자 1명씩 선택하고 남은 1명은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선택한 모험가에 해당하는 보드판, 능력 카드 5장, 주사위 3개를 가져오세요. 모험가 능력 카드 3장을 무작위로 뽑아 2장은 앞면으로 놓고 한 장은 소진대면으로 놓습니다. 나머지 2장은 모험가 보드판 근처에 앞면으로 놓으세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은 9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각 라운드는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야영지 단계. 모든 모험가는 자기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리고 야영지 단계를 진행할 모험가 한 명을 결정하세요. 해당 모험가는 이번 라운드에 경계 단계를 참여하지 않고 야영지 단계만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지금이 9라운드라면 야영지 단계를 생략하고 전부 경계 단계를 진행하세요. 야영지 단계에선 3가지를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하나, 능력 카드 회복. 자기 모험가 보드판에 있는 소진된 능력 카드 한 장을 앞면으로 뒤집어 회복합니다. 둘, 휴식 토큰 배치. 야영지 단계를 처음 진행하는 모험가라면 휴식 토큰 1개를 가져와 모험가 보드에 놓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하는 모험가라면 휴식 토큰을 뒤집으세요. 이를 통해 각 모험가가 야영지 단계를 몇 번 진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라운드까지 모든 모험가는 반드시 2번씩 야영지 단계를 진행해야 해요. 셋, 행동 수행. 주사위를 배정하여 야영지 행동을 수행합니다. 모든 야영지 행동은 한 번에 하나씩 수행해야 해요. 같은 야영지 행동을 반복해도 되지만 이미 배정된 주사위 칸에 새로운 주사위를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사위를 배정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럼 야영지 행동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행동. 야영지 보드판에 기본 행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위 칸이 있습니다. 일부 칸은 조건이 표시되어 있어요. 기본 행동은 총 5가지입니다. 하나, 장작 패기. 배정한 주사위 한 개당 장작 트랙에서 불꽃 토큰을 2칸 전진합니다. 장작 수치는 15를 초과할 수 없어요. 둘, 정찰. 크리처 덱에서 카드 2장을 뽑아 확인하고 크리처 덱의 맨이나 맨 아래에 원하는 대로 넣습니다. 2장을 한 곳에 함께 넣어도 돼요. 주사위를 추가로 배정하려면 기존에 배정한 주사위 값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셋, 지역 확인. 4이상인 주사위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덱과 미사용 지역 덱에서 카드를 각각 한 장씩 뽑아 확인하세요. 그중 한 장을 골라 지역 덱의 메뉴에 놓고 남은 한 장은 미사용 지역 덱의 맨 아래에 놓습니다. 최종 지역은 교체할 수 없어요. 넷, 치유. 6인 주사위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모험가 중 한 명을 골라 소진된 능력 카드 한 장을 회복하세요. 다섯, 장비. 모험가 보드판에 있는 능력 카드 한 장을 근처에 빼둔 다른 능력 카드와 교체합니다. 교체된 능력 카드가 소진된 상태였다면 새로 추가한 능력 카드도 소진된 상태로 놓아야 해요. 두 번째, 특수야영지 행동. 모험가 보드판 하단에 라운드당 한 번씩 수행할 수 있는 특수야영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사위 한 개를 배정하여 수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룬 행동. 지역 카드 뒷면에 룬이라고 부르는 주사위 칸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사위를 배정하면 해당 룬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때 값이 같은 주사위를 최소 2개 이상 배정해야 하며 각 주사위는 서로 다른 칸에 배정해야 합니다. 룬 행동은 총 3가지예요. 하나, 봉인. 묘지에서 원하는 어날로우드 카드 한 장을 가져와 어날로우드 덱의 맨 아래로 보냅니다. 둘, 토벌. 군단 덱의 매니 카드 한 장을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셋, 강화. 경계 단계에 참여 중인 모든 모험가가 자기 주사위 중 원하는 만큼 골라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2단계, 경계 단계. 야영지 단계를 수행한 모험가를 제외한 모든 모험가는 다음 순서대로 경계 단계를 진행합니다. 하나, 크리처 대열 구성. 현재 지역 카드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 대열 규모를 확인합니다. 크리처 덱에서 대열 규모만큼 카드를 뽑아 야영지 보드판에서 가까운 곳부터 뒷면으로 크리처 대열을 구성하세요. 덱이 다 떨어졌다면 묘지에 있는 카드를 잘 섞어 새로운 크리처 덱을 만듭니다. 둘, 크리처 공개. 불꽃 토큰의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 장작 수치에 따른 모닥 불공개 레벨을 기준으로 크리처 카드를 야영지 보드판에서 가장 가까운 쪽부터 순서대로 공개합니다. 1에서 6이라면 1장, 7에서 11이라면 2장, 12 이상이라면 3장을 공개하세요. 이후에 장작 수치가 낮아지더라도 앞면인 카드가 다시 뒷면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크리처 카드가 공개될 때마다 해당 카드의 크리처 효과를 확인하고 발동 조건을 만족하는 효과가 있다면 즉시 발동하세요. 소환 카드가 공개됐다면 어떤 경우라도 소환 효과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 소환 카드였다면 해당 소환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능력 카드 한 장을 소진하세요. 다음으로 어날로우드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와 방금 소환 카드가 있었던 자리에 놓습니다. 이후부턴 이 카드도 크리처 카드로 간주해요. 여기서 크리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처는 모험가들이 처치해야 하는 적으로 크리처 카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표시된 타격값은 해당 크리처를 처치하지 못했을 때 경계 단계에 참여 중인 모험가 그룹이 공동으로 소진해야 할 능력 카드의 수입니다. 여기서 소진이란 능력 카드를 뒷면으로 뒤집는 것을 의미해요.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기본 생명력은 해당 크리처를 처치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값의 총합이자 해당 크리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생명력 수치입니다. 몇몇 효과로 인해 생명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달라진 현재 시점의 생명력을 현재 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처를 처치할 때는 현재 생명력을 기준으로 효과를 적용하세요. 하단에선 크리처의 효과와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크리처 효과는 경계 단계에 참여 중인 모험가를 대상으로 발동하며 누구에게 적용할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요. 크리처의 주요 효과로는 아웃라이더스 확장을 포함하여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 효과. 크리처 대열에서 비공개 상태이던 크리처가 공개 상태가 되거나 공개 상태로 크리처 대열에 배치될 때마다 즉시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 지속 효과. 크리처 대열에서 크리처가 공개 상태일 때 지속적으로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세 번째, 위치 효과. 크리처 대열에서 크리처가 공개 상태로 조건에 맞는 위치에 배치될 때마다 즉시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크리처 처치 등을 통해 이동하여 해당 위치에 배치될 때도 발동해요. 야영지 보드판에서 가장 가까운 쪽부터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등으로 표현합니다. 네 번째, 처치 효과. 해당 크리처가 처치될 때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다섯 번째, 비스트라이더 효과. 이 효과를 가진 크리처의 앞이나 뒤에 숨유형인 크리처가 공개되어 있을 때 즉시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비스트라이더 효과 크리처를 해당 크리처 위에 올려놓아 결합하세요. 결합된 크리처는 하나의 크리처로 취급하며 비스트라이더 효과를 가진 크리처의 크리처 유형과 크리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재 생명력은 비스트라이더 효과 크리처의 현재 생명력과 숲 크리처의 기본 생명력을 더한 값이고 타격값은 두 카드의 타격값을 더한 값이에요. 여섯 번째, 드래곤 라이더 효과. 비스트라이더 효과와 동일하지만 숨 유형 대신 드래곤 유형인 크리처가 대상이 됩니다. 셋, 전투. 모험가들끼리 상의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원하는 조합으로 전투를 진행합니다. 전투 방법에는 직접 공격과 능력 카드 발동이 있는데요. 직접 공격한다면 사거리 내에 있는 공개된 크리처 카드 위에 자기 주사위를 배정하고 그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여러 모험가의 주사위를 함께 사용해도 돼요. 근접 모험가라면 크리처 대열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크리처만 직접 공격할 수 있고 원거리 모험가라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크리처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능력 카드를 발동하려면 소진되지 않은 능력 카드에 주사위 한 개를 배정하거나 해당 능력 카드를 소진하면 되는데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한 라운드에 동일한 능력 카드를 주사위 배정으로 한 번, 소진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능력 카드마다 주사위를 한 개씩만 배정할 수 있는데요. 워리어의 클리브 능력은 단독 주사위 한 개로 크리처의 현재 생명력을 초과해서 처치했다면 초과분만큼의 주사위 값으로 해당 주사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진된 능력 카드는 앞면으로 뒤집지 않는 이상 다시 발동할 수 없어요. 현재 생명력 이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크리처는 처치되어 요지로 들어갑니다. 처치된 크리처 카드 위에 있던 주사위는 모험가 보드판에 빈 주사위 칸에 놓아 사용했다는 것을 표시하세요. 배정된 주사위 값의 총합이 크리처의 현재 생명력보다 낮다면 아직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배정된 주사위는 자유롭게 회수하고 재배치할 수 있어요. 크리처가 처치되거나 대열을 이탈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모든 크리처를 한 칸씩 앞으로 이동시켜 빈자리를 채웁니다. 이러한 위치 변동으로 인해 위치 효과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전투를 진행하기 전에 장작 수치를 확인합니다. 현재 크리처 대열에 공개된 크리처의 수와 공개 위치가 모닥 불공개 레벨 기준에 미달한다면 모닥 불공개 레벨 기준으로 크리처를 추가 공개하세요. 이렇게 모든 주사위를 사용할 때까지 전투를 반복합니다. 여러 효과가 동시에 발동된다면 소환 카드, 모험가 능력 카드, 크리처 카드 순서대로 적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레인저가 장거리 사격 능력을 사용했는데 대상 카드가 소환 카드였다면 소환 효과를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소환 카드를 대상으로 했던 효과는 소환 카드로 소환된 해당 크리처 카드에게 적용되어 바로 처치됩니다. 또한 로그가 기습 공격 능력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처치할 수 있는 크리처가 공개됐다면 능력 효과를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크리처의 효과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처치돼요. 만약 두 장 중에 공개 효과가 있는 크리처가 남았다면 로그의 기습 공격 능력이 끝나고 즉시 발동됩니다. 넷, 경계 단계 종료. 크리처 대열의 모든 크리처를 처치했다면 경계 단계가 종료됩니다. 크리처가 남아있지만 모든 모험가가 유효한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면 타격값을 처리해야 해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크리처부터 각 크리처의 타격값 수치만큼 경계 중인 모험가의 능력 카드를 소진합니다. 타격값 처리가 끝난 크리처 카드는 군단 덱 메뉴의 뒷면으로 추가돼요. 다섯, 라운드 종료. 경계 단계에 참여한 모험가 중 소진되지 않은 능력 카드를 보유한 모험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번 라운드가 종료되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지역 덱에서 한 장을 뽑아 현재 지역 구역에 놓고 왼쪽 상단에 표시된 장작 수치 변경 값에 따라 장작 수치를 조정하세요. 어떤 이유로든 장작 수치가 0에 도달한다면 즉시 경계 단계에 참여 중인 모험가 한 명의 능력 카드 한 장을 소진하여 장작 수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뽑은 지역 카드에 지역 효과가 있다면 적용하세요. 이제 모든 주사위를 회수하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9라운드 최종 지역 카드가 현재 지역 구역에 공개되면 최종 라운드가 됩니다. 최종 라운드는 야영지 단계 없이 모험가 전원이 경계 단계에 참여해요. 크리처 대열을 일반적인 규칙에 맞게 구성하고 군단 덱을 가져와 섞지 않은 채로 크리처 대열의 맨 끝부터 한 장씩 뒷면으로 놓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일반적인 경계 단계 규칙에 따라 최종 경계 단계를 진행하세요. 최종 라운드의 경계 단계가 종료될 때 크리처를 모두 처치하고 소진되지 않은 능력 카드를 가진 모험가가 한 명 이상 존재한다면 게임에서 승리하며 반대로 모든 모험가의 능력 카드가 전부 소진되거나 어날로우드 카드를 크리처 대열에 추가해야 하는데 어날로우드 덱이 비어있다면 패배합니다. 길들이기, 강탈, 기절 등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각종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룰북 뒤쪽 용어 정의를 참고해주세요.